주시고요. 김민 배우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리바운드에서 재훈 역할 맡은 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리바운드에서 승규 역을 맡은 김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혜리 꿀팔자 윤종신이 인부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눈물짝 없는 말티즈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는 배우 안재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기범역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규혁 역할을 맡은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강호 역할을 맡은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진웅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양쪽에서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안재홍 씨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또래 배우들이나 선배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가장 연장자로서 좀 전면에서 후배들을 이끄셨는데 그간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농구 경기에 직접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제 경기 영상을 보시면서 코치 입장에서 좀 연구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강양현 감독님과 싱크를 높이는 것과 함께 들인 노력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기자님. 우선 연장자로서의 기분은 뭐랄까요, 새로웠죠. 새로웠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코치로서 코치석에서 이제 경기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년 전쯤에 족구를 하던 모습이 많이 겹쳐져서 굉장히 묘했던 기분이 들었고요. 또 우연이겠죠.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 유니폼도 파란색에 하얀 색깔 반바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의 지금 기분을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또 지금 촬영을 이어가면서 제가 또 20대 때 겪었던 그런 마음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겠다, 공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어려웠던 점이나 또 경기 장면을 임해가면서 또 너무 저희가 의욕만으로 경기를 나섰다가 혹여나 부상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 오히려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이거는 불과 16강전이야. 이제 앞으로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조금씩 안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쏟아부어 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의 이 기운으로 굉장히 많은 연기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양현 코치님과 실제로 또 이제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강 코치님과도 촬영 전부터 촬영을 하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외적인 싱크로를 이제 뭐 체중을 증량을 했었고 또 의상, 헤어스타일, 각종 액세서리들 높은 수준으로 좀 일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강 코치라는 저 젊은 코치가 이 대회를 치러 나가는 그 마음, 그 떨림을 잘 생생하게 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항준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작품 보면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 아무래도 농구 팬이 아니더라도 농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좀 농구 팬이 아닌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매력을 좀 이렇게 뿜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농구라는 스포츠의 룰이나 이런 패턴들을 잘 모르시는 관객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 자체를 굉장히 알기 쉽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지상 과제였어요. 지상 과제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처럼 인터넷이란다.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제3세계 영화를 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영화를 다 보고, 자료실에 있는 영화 다 보고, 영화 전공서실에 있는 영화를 다 보고, 그리고 구로사와 키라의 난을 보고 싶어서 일본 문화원에 가서 신청해서 봤거든요. 자막이 나오는데 프랑스어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못 알아먹는데 그 작품에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작품이 가진 어떤 힘 같은 것들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언어조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그 인물들이 가진 감정이나 그 서사가 느껴졌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중계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관객들이 따라가줘야 되는 경기 진행과, 그리고 관객들이 느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선수들이 가진 감정들, 그런 이입들을 위해서 중계진 우리 조현일 해설위원과 또 박재인 배우님 두 분이 실제 농구 해설을 하시고 중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좀 현장감 있는 멘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 진행에 있어서 관객들한테 농구라는 운동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독님은 기억에 대한 이유로 지금 6년 만에 어떻게 보면 신작을 이제 꺼내시게 되셨는데, 본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이 영화를 개봉할 때 이렇게 쫄리지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성격이. 근데 이번에 상당히 쫄리고, 이 작품은 유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영화 감독들은 자기가 언제 데뷔하는지, 언제 데뷔하게 될지 도 모르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몇 작품을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내 마지막 인생의 작품을 찍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작품이 기억될지 모르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의 감독님들이 사실 극소수만 살아남아 계세요. 같이 일을 했던 감독님들 중에. 그래서 이 작품이 말고 유작은 그 다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쫄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투자받기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한 번 정도 제작이 무산돼서 진짜 이 제작사는 2012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영화가 기획돼서 만들어지는데 딱 11년 걸렸습니다. 저도 5년이라는 시간을 이 영화에 투자를 했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단단히 예능을 했죠. 그런 오늘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고 같이 가진 우리 동료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항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전 농구 소재 스포츠 영화를 연출하셨는데 처음 연출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 좀 자신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4월 개봉 영화들이 좀 주목받는 분위기잖아요. 개봉작 중 첫 주자로 나서는 부담과 또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받았던 건 지금부터 또 5년 전이고요.
5년 전에 스태프들을 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해서 농구 오디션만 한 500명을 체육관을 잡고 며칠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자 직전에서 그게 이제 물거품이 돼서 스태프들이 모두 해산되고 그러던 차에 다시 기적 같은, 사실 영화 이 제작 과정 자체가 약간 리바운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영화가 넥슨이라는 감사한 회사를 만나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 여기 이분들을 모시고 작품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게 뭘 물어보시죠?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있으셨나요? 예. 자신이 뭐 있다기보다는 이 얘기의 진정성을 타협하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처음에 대본을 받아본 순간부터 연출적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이 실화가 제 피를 끓게 만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느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국 농구 영화의 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겁이 나기보다는 좀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 4월의 개봉작. 예, 맞습니다. 예, 4월 개봉작 중에 저희가 지금 첫 타자가 됐는데 뭐 큰 부담감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지금으로 개봉이 잠정적으로 내부에서는 내정이 돼 있는지 꽤 오래전이었는데 그때는 영화가 없었거든요. 4월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만만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좋은 작품들이 막 4월에 막 줄지어서 개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한국 영화가 조금 침체? 본의 아니게 침체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저희 작품으로 인해서 조금 활기를 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 진짜 이분들도 사실 뭐 거의 이제 완전 신인인 분들도 있고 얼굴도 알려진 분들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이 작품이 크게 성공을 해서 상업적으로도 또 평가적으로도 큰 성공을 해서 싸가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선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좀 기적 같은 순간을 담으면서 좀 실제로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뭔가 서로의 합이 기적처럼 잘 맞는다던가 슛이 갑자기 들어간다던가 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에피소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와서 막 농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3점 슛을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3점 슛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서 이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속으로 엄청 긴장을 했는데 연습할 땐 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생각했는데 슛하고 액션하니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찐 반응이 나왔던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안지호 씨는 저희 촬영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농문역과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성격적으로도 영화와는 굉장히 잘 극아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 답변을 좀 어눌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또 에피소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배우님들.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각자 선수들끼리 어떤 기량을 발휘해서 합을 맞춰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수들끼리 움직이면서의 어떤 패턴의 합이 아니라 공을 띄워주면 건주 씨가 이제 엘리웁이라는 기술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덩크슛이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각자의 기량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 씬을 성공을 시켜야만
이게 저희의 에너지도 더 낮추고 성공률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한두 번에 이게 아무래도 연기와 그리고 운동 두 가지를 오케이 시킨다는 게 참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가서 좀 빠르게 그 컷을 소화했을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 잘 해냈다 스스로 좀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경기 장면을 하면은 사실 매 테이크마다 들어갈 수 없고 매 테이크마다 안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게 저희끼리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손으로 하지만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대체 뭐가 기적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 저희 이야기가 기적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작품 촬영을 하면서 농구라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저의 기적 같은 순간은 농구 작업 후반부로까지 들어가면서 안 되던 동작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 동작으로 동료들과 함께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골을 넣는 장면을 보고 이게 나의 개인적인 기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구 합을 떠나서 테이크가 쭉 진행되는 와중에 그냥 한 번씩 시합, 그 다음 정말 그 상황에 모여서 농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누구 하나 실수 없이 자연스럽게 합을 이루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저는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신영 씨의 기적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인 입맛에 딱 맞는 국밥집을 찾을 때가 아니었나. 저희가 부산과 안동 여러 곳을 다녔는데 신영 씨가 국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의 입맛에 맞는 국밥집을 찾을 때 그때의 눈빛은 정말 촬영장에서 어려운 씬을 해낸 그때의 눈빛을 국밥집을 찾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김택 씨도 이분이 실제 저희 휴문고등학교 시절에 스몰 포워드로 맹활약했던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선수고 그래서 이제 농구의 명가 중앙대까지 농구를 했던 실제 선수예요. 실제 선수고 배우로 전향을 해서 저희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선수 생활을 대학교 때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보셨던 것처럼 승규가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몸에 든 습관들이나 그런 운동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승규는 그러지 못해야 되는 인물이라서 그럴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인생도 리바운드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입니다. 리바운드가 5년 전에 제작이 무산됐을 때 그때도 저는 오디션이었죠. 오디션을 봤었고 무산되고 나서 유퀴즈의 감독님이 나오신 걸 보고 이건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렸었죠. 그래서 미팅을 보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예, 그 순간부터가 기적이었어요. 지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저 지금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그 강우처럼 저는 길거리 농구 출신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그만큼 농구를 더 많이 좋아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감독님께는 또 수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었는데 6명의 이런 선수단을 꾸릴 때 캐스팅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선수 역할을 했던 분들께는 실존 인물이 있는 역할이라서 뭐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있었을 텐데 좀 뭐 피지컬이든 비주얼이든 혹은 뭐 훈련량이든 좀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캐스팅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은 여기 농구를 잘해야 되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농구를 좀 못해도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농구를 잘해야 되는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농구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본인의 모델이 되는 선수와 신장이 거의 같아야 한다가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코치 역시 그 실제 강양현 코치와 강양현 감독과 거의 신장은 거의 똑같거든요. 다만 이제 좀 체중이 달라서 체중도 다 맞춰 실제 선수들의 체중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10kg 증량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몸무게를 상당히 많이 감량을 하시고 그래서 신체적인 싱크로율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 헤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김택배에 보시겠지만 상당히 훈남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실제 홍승규 선수도 물론 훈남입니다. 훈남인데 약간 그 특색이 있는 훈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김택 배우한테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그 특색 있는 훈남으로 만들어버려서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실제 있었던 뭐 그런 버릇들이랄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당시 공기들을 익히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최대한 실제 인물 관객이 모르든 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영화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민 배우님부터 빠르게 각자 그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쓴 부분들. 그 싱크로율을 위해서는 너튜브에 실제 경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맡은 역할의 그 선수분의 습관을 캐치하려고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슛 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하는 사소한 뭐 땀 닦는 디테일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니 씨와 같이 영상을 보고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주변 배우들과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도 해보고 이런 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선수들이 왜 이런 습관들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를 되게 잘 해야 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2달 전부터 아침, 밤 2번 연습을 나눠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농구 일지 영상을 만들어서 감독님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싱크로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맡은 선수가 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왜 이겨야만 하는가, 왜라는 자꾸 문을 갖고 캐릭터를 분석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혁이는 헤어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 이제 단종이 되는 바람에 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발 구하는데 좀 시간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규혁이가 가지고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점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뭐 경기장 걸어다닐 때나 그리고 준비할 때 그런 자세들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실제 우리 인물들이 영화를 봤을 때 가장 기억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저 때가 아니었을까. 뭐 물론 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겠지만 또 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이 영화 내용에 있기 때문에 보면서 나의 영광스러운 저 때 그 순간을 조금 더 마음속 깊이 담아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하고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헤어나 피부톤을 일단 좀 더 순수하게 맞췄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강호 형이 저희 안동에 놀러와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번호도 교환하고 평상시에 연락하면서 뭐 보호대를 쓰거나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투리도 많이 조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영상 자료를 참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다 같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농구 훈련도 많이 하면서 실력도 많이 키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투리를 처음 해보는 거라 사투리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화제적이기도 했고 또 소재나 플롯 개봉식에 관련해서 관객분들께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랑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작품의 차별점이나 뭐 강점, 뭐 우리 영화를 꼭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트 슬램덩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재밌게 본 작품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봉 시기가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슬램덩크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고, 그리고 갑자기 선상에 없었던 막 스포츠 영화들이 우후죽순, 저희 4월이 뭐 체육의 달도 아닌데 말이죠. 우후죽순 약속이라는 듯이, 그리고 또 이 퍼스트 슬램덩크의 IMAX 판이 저희 나라 개봉일이 같아요. 이거는 일본 측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뭘 물어보셨죠? 저희 영화만의 차별점이 예. 슬램덩크는 워낙 명작이고 모두가 사랑했던 작품, 그리고 많은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다르다는 점은 지금을 살아가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뭔가 본인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 체육에 사실은 많은 선수들이 꿈을 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 대회가 마지막, 선수로서의 마지막일지, 혹은 오늘이 마지막일지, 혹은 내일 부상당한다면 내일이 마지막 인생의 경기일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젊은 청년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조금이나 위안과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원래 저희가 이제 합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컷을 해야 되는데 안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끝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저희가 합의 끝난, 계속 라이브로 간 그 상황이 정말 좋고 정말 리얼하게 나온 그런 씬들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건 감독님한테 되게 감독님 그때 일단은 조금 컷을 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네들끼리 막 하더라고요. 막 공수가 전환되고 진짜 고등학교 선수들처럼 하고 끝났어요. 여기서 넣으면 끝나는 건데 바로 잡더니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데 속공을 갔다가 또 이쪽에서 지공으로 반격을 하고, 그래서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약간 중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 몇 달 전부터 합숙을 하며 연습한 이후로
그 다음부터 계속 촬영이 진행되니까 매일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농구 기량이 월등히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여기 지금 영화 안에서 보셨던 장면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합이 정해지지 않았던, 컷을 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순간에 정말 당황스러운 건 저거든요. 친구들은 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이 없이 진짜 경기, 진짜 리얼한 모두가 느껴져요. 지금 합은 이미 끝이 났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팀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모두가 공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진짜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다. 그러면 이제 저도 거기서 전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황스러움은 이제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도 이제 그 지미집이라고 그러죠. 아주 높은 곳에서 찍는 샷도 있고 또 그렇게 망원에서 찍는 샷들에서 그런 진짜 같음이 그 진짜였죠. 진짜가 담겨서 이 영화의 그 흡입력이 훨씬 더 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강양현 감독님이 3대3 아시아컵 참가자 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하고 안 보셨다면 좀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농구를 몰라도 농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농구 팬들도 만족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야 해서 반대로 더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농구 팬인 관객들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강양현 감독은 이 영화를 공식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매로 살짝 제가 보여드렸고 강양현 감독은 굉장히 좀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강코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막 흥분하고 약간 벅찬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농구 팬들을 만족시키기.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이 대다수의 관객들이 농구 직관을 크게 즐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의 목표는 농구인이 현역 선수가 봐도 플레이가 좋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 지도와 그리고 현장에서 코칭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 있는 배우들이 진짜 정말 리바운드 했습니다. 정말 여름 내내 봄부터 여름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이 작품의 모든 것들을 이제 불태웠고 그리고 이 선수들의 이제 기량들 이러면서 이제 한 번은 하승진 선수가 저희 이제 그 영화를 보시길 바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역시 야매로 그 하승진 선수께 보여드릴게요. 하승진 선수가 깜짝 놀랐다. 미쳤다. 현역 선수가 봤을 때도 이건 손색이 없다. 그리고 너무 리얼하다. 사실은 이제 그 구기 종목들은 괜히 그것 때문에 관중이 식잖아요. 실제는. 근데 실제 고등학교 농구 예선전이나 초반의 경기는 관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알고 심판이 이 학생 선수들한테 반말로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리얼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학생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정말 농구 장면은 정말 어디 나나도 이거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장면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유지하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라는 상황,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알아내지 못하지 않고 자기만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간 소년들이고 그 소년들이 미래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소년들의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작들, 몇백억짜리 규모의 대작들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중급 영화, 중급 예산의 영화들이 허리를 단단히 받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정을 가지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흘린 땀, 그리고 열정, 패기, 청춘,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낸 영화고요. 그 좋은 기운과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리바운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담백하고 하지만 또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영화를 보고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두신 꿈과 열정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과 끝까지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전 촬영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 배우님과 감독님은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가실게요. 감사합니다. 리바운드 화이팅! 화이팅! 최약체로 분류됐던 부산 프로그가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을 즐기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말이다!